희망간병부회장 문명순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코로나 사태 속 간병 노동자가 받는 극심한 차별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간병 노동자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정부에서는 병원의 모든 간병 노동자에게 백신을 의무 접종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충북대 병원은 정부 지침을 끝까지 무시하며 간병 노동자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북대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간병 노동자 조합원들은 모두 직접 알아서 백신을 맞아야 했습니다. 충북대 병원은 지역의 공공병원인데도 환자와 노동자의 안전을 팽개친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현장 상황은 차별과 인권 침해가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간병 노동자가 돌보던 환자가 확진되면 간병 노동자에게 책임이 떠넘겨진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간병 노동자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이로 인해 간병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병 노동자는 돌보던 환자가 확진되자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비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간병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서울대병원 간병 노동자는 보호자에게 사정사정을 했지만 원래 받아야 하는 간병비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는 환자가 감염된 것에 대한 치료비까지 내라고 요구받았습니다. 환자 감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폭언을 짓는 것은 일상입니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간병을 했지만 정당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 잘못도 아닌데 협박까지 받는 어디 가서 따질 것도 없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또한 간병하던 환자가 확진이 되어 환자와 간병 노동자가 함께 코스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 한 병원의 한 간병 노동자는 7일 동안 환자와 함께 코스 격리를 하여 격리병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환자들에게 식사가 지급되었지만 간병 노동자에게는 식사가 지급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 보장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병 노동자는 개인이 비축한 음식을 먹거나 밖에서 누군가가 식사를 넣어줘야만 합니다. 대학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요양병원은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린 나머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한 요양병원은 이미 병원 내부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구분이 없어졌다 합니다. 환자가 확진이 되어도 격리를 시키지 않고 타인실에 그대로 두거나 확진된 간병 노동자와 간호사가 인력이 부족해 그대로 환자들을 돌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간병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간병 노동자에 대한 병원의 관리와 통제는 다른 병원 노동자에게 훨씬 심하고 차별적입니다. 서울대학교 간병 노동자들은 확진이 되지 않은 이상 병원 내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병하며 환자 옆을 맘대로 뛸 수도 없는데 멀리 떨어진 보건소까지 가야 하니 간병 노동자에게 시간적 부담이 큽니다. 심지어 서울대학병원이 확진된 간병 노동자의 짐을 모두 강제로 수거해가 아무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구 일부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를 과도하게 강제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가검사 키트 검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 1회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이 확인되어야 병원 출입 및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출입하고 환자를 대면하는 병원 직원들은 주 1회 검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간병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반복되는 검사로 인해 피로도가 높고 검사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가검사 키트 결과를 인정해 주거나 일하는 병원에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간병 노동자들에게 덴탈 마스크만 주 2, 3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덴탈 마스크로는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병원 노동자들도 이런 이유들로 인해 KF94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간병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반드시
KF94 마스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 병원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한 간병 노동자들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말 것, 그리고 간병 노동자 안전한 권리를 위해 3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병 노동자는 가족 대신 환자를 돌보는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특고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도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24시간 또는 12시간 상주하며 일하지만 어떤 병원도 우리를 병원의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만원, 11만원 받는 간병비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병노동자는 식사와 투약보조, 청결유지,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사항을 지키기, 대소변 보조, 구축하기, 휠체어 빌기, 환자 이동 시에 함께 움직이고 재활운동 치료를 돕고 환자의 목욕을 돕기도 하고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고합니다. 이렇게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일하기 때문에 항상 감염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몸이나 혈액, 병원균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또 비형감염, 시험감염, 환자의 주사 바늘을 실수로 환자 침대 시트에 남아있을 경우 간병을 하다 찔릴 위험도 높습니다. 만약 간병 노동자가 감염된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에게도까지 쉽게 바이러스를 옮겨 집단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고령 환자와 중환자, 와상 환자가 많아 간병을 하는 중에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자세를 바꿔줄 때 몸에 힘을 실어야 해서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많고 테니스 엘보, 어깨 근육도 많이 다칩니다. 환자 침대에서 간병 노동자가 낙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간병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이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간병 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로 발표했고 산재보험 대상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1년이 지났지만 산재보험은 잠깐 무소식이고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감염되더라도 실제 처리가 되지 않아 모두 자비로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일할 수 없어 쉬게 되면 고용보험 역시 적용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병 노동자는 제도권 밖에 있는 노동자입니다. 정부는 간병 노동자 직계 관리가 너무 어려워 제대로 된 행정지원 역시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있는 간병 노동자의 건강권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간병 문제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병의 질을 올리고 환자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병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간병 노동자가 즉각 포함될 때까지 우리 간병 노동자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네, 간병 노동자분들의 그런 현실을